두 번째로는 되게 또 중요한 질문이고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 두 분이 각각 생각하시는 why NFT, 왜 NFT인가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NFT라는 게 아까 뭐 소유권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그 가치를 담는 하나의 경제적 재화라는 이런 컨셉들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블록체인 위에 이제 다 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NFT 처음에 받아들였었을 때 저는 NFT를 경제적 재화로서 봐요. 항상 앞에부터 설명해 볼까요? 저는 블록체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는 그냥 공유되어 있는 분산 데이터베이스라고 봐요. 근데 저는 데이터베이스로 보는 이유 자체가 저는 뭐 데이터를 다룬 사람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정의가 2017년에 가장 명료했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왜 공유 데이터베이스냐라고 보면 웹2까지만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유저 데이터들이 기록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넥슨이야, 넥슨 자사 DB 안에 이 유저들의 데이터들이 있고 넷마블은 넷마블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이나 블록체인은 이 하나의 공유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위에 모두가 read and write를 같이 하거든요. 이 트랜잭션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 데이터만 접근하게 되면 누가 뭘 샀고 뭘 팔았고 어떤 NFT를 샀고 팔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 되게 재밌다. 어떻게 보면 오픈 뱅킹이 시작되어 있는 마이 데이터가 그냥 데이 원부터 가능한 그런 세상인 거죠, 이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이제 NFT라는 게 더 이상 사일로 되어 있는 어떤 한 갈라파고스에 존재하는 그냥 디지털 비트 앤 바이트 쪼가리가 아니라 이제 이 생태계에 대해서 거래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이제 갖춰졌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소유권에 의해서 캡처가 가능해졌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그 당시에는 막 엄청 지금처럼 버즈가 아니었긴 했는데 저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서 시작돼서 이 안에 끝나는 것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는 이제 구태여 막 뭐 우리가 실물 경제랑 엮어야 되나? 이런 생각 항상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어떤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공간적 측면에서 생각하잖아요. 버추얼 세상 막 3D 월드 막 아바타 막 동행하고 다니고. 근데 저는 공간적인 측면보다는 저는 시점적인 측면에서 항상 더 관심이 많았었어요. 저는 이제 머신러닝이나 AI를 항상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막 특이점, 막 싱귤러리티 이런 얘기 뭐 가슴 뛰잖아요. 막 어떤 AI의 능력이 사람을 뛰어넘는 순간이 와서 머신러닝 모델이 대신해준다. 그래서 그 특이점은 어떤 순간을 뜻하잖아요. 메타버스도 그 시점적인 측면에 있어서 더 이상 물리적 공간과 가상 공간에 이 갭이라는 게 크게 존재하지 않아서 이게 굉장히 심리스해지는 그 순간이 메타버스의 시작이라고 봤고요. 근데 그러면 물리 공간과 가상 공간에 불편함이 없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봤었을 때 여러분들은 되게 신나게 직장 생활하시고 신나는 어떻게 보면은 하루 일과를 보내겠지만 다분히 인생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돈 벌러 다니고 그 다음에 퇴근하고 와서 이제 가상 공간에서 게임을 하면서 이제 즐기는 뭐 시간을 갖잖아요. 두 개가 이분화되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실물 경제에서, 그 다음에 이걸 오락으로 즐기는 거는 가상 공간에서. 그치만 우리가 생각보다 가상 공간에서 많은 걸 하잖아요. 맨날 컴퓨터 잡고 있고.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일들이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랑 이런 것들이 이분화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진짜 메타버스의 시작일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했었고요. 그랬을 때 이 공간에서 내가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디지털의 고유한 이 재화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거래를 할 수 있고 사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더 이상 내가 구태여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원하지 않는 물리적 공간에서의 이런 밥벌이를 할 필요가 없겠다. 내가 능력이 있고 특히나 컨텐츠를 잘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런 것들을 사고 팔고 그 다음에 더 그 위에 올라가는 다양한 경제 금융 시스템 내에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세상이 마련이 되면은 엄청 나는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랬을 때 NFT가 거기서 이제 거래되는 주요한 이제 재화로서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why NFT에 대한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앞으로 우리가 펼쳐질 이런 세상에 가장 중요한 교두보이자 그 빌딩 블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사실 내가 소유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내가 가치라는 것들을 담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허상일 수 있겠으나 NFT는 이미 가치를 캡처하고 그런 것들을 전송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많이 증명이 되면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믿음을 갖고서 이 디지털 컨텐츠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열릴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NFT가 그 자체는 그냥 기술 덩어리, 그냥 수단일 뿐이지만 결국에는 그걸로 하여금 디지털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 훨씬 더 많이 열릴 것이다. 왜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훨씬 더 자유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명쾌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저번 슈퍼볼 때 그 코인베이스 광고 혹시 보셨나요? 네. 거기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계속 그 시대의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발명품을 계속 갖고 오는데 거기 약간 꼰대 같은 사람 한 명이 그거 필요 없어, 그거 어디다 써먹어, 바퀴를 갖고 왔는데 야 그거 어디다 써먹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크립토를 약간 소개하는 형태의 약간 그런 광고였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크립토도 미래를 바꿀 그런 이제 발명품인데 여러분 이거를 못 알아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1분짜리 광고였는데 저는 디지털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상용화돼서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그 수준까지 온 게 사실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길게 잡아야 한 40년인 것 같고요. 한 30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보면은 아예 디지털 문명이라는 게 저는 시작도 안 했다고 봐요. 아니면 진짜 아예 초입에 있던지. 그런데 그 디지털 문명을 이루기에는 그 당시에는 좀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이 NFT와 블록체인이라는 이런 기술들이 활용이 돼서 실제로 디지털 문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과 인프라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느 단계에 있는 큰 변화의 발명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지금 현재 초입에 있는 디지털 문명을 넥스트 리프를 하게 해주는 분명한 그러한 발명품인 건 분명하다. 그래서 왜 그러하냐?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도 벌써 잘 아시는 그 NFT의 속성을 통해서 가상 공간이라는 곳에, 디지털 공간이라는 곳에 진짜 그 뭐랄까 공통적인 지속 가능한 현실성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증명이 될 수 있고 보여질 수 있고 일관성이 생기는. 그래서 왜냐하면 디지털 공간은 일관성이 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뭐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뭐가 언제 어떻게 복제될지 모르는 곳인데 이제는 NFT를 통해서 그러한 일관적인 규칙이 생기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NFT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되게 그러면 NFT에 요새 제일 가깝게 보고 있는 아니면 좋게 보고 있는 그런 리얼 유즈 케이스들, 정말 현실의 NFT에 지금 어떤 게 많이 쓰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뭐 샌드박스를 또 대표해서 그만큼 좀 메타버스 안에서 어떤 유스 케이스가 있는가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저는 일단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메타버스 자체가 저는 NFT의 가장 필요한 유스 케이스고 또 메타버스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꼭 NFT가 필요한 그래서 서로 어떤 상생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웹3라는 거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테마가 나온 이유가 저는 결국에는 크립토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NFT가 사용되고 크립토가 사용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라는 노력이 저는 웹3이고 그리고 메타버스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공간에서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좀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첫 번째로는 아까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 안에서의 사유재산의 측면, 등기부등본 역할을 하고 그리고 유저들이 본인들이 하는 활동에 대한 어떤 가치 포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메타버스나 웹3의 정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존 인터넷 공간은 정보 전달의 그런 공간이었다면은 사실 메타버스나 웹3는 이제 가치 전달의 공간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그 비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저는 NFT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꼭 완전 NFT하고 연관된 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조금 블록체인으로 살짝 해보자면은 일단 메타버스라는 이 현실 안에서 뭔가 불변성을 가져오고 NFT도 마찬가지로 불변성을 가져오고 또 뭔가 그 안에서의 부정행위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일반 지금 게임들만 하더라도 확률 조작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템은 딱 이만큼만 존재합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개발자가 모르게 몇 개 더 민팅을 했다거나 이런 일이 실제로 작년에 있어서 이게 상당히 큰 뉴스화가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메타버스라는 디지털 사회 안에서의 자기의 멤버십의 역할 이제 물론 그게 다오에서도 가능하고 일반 커뮤니티에서도 가능하지만 저 그게 조금 더 메타버스에서 재밌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섹션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고 내 정체성이 여기에서 무엇이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 안에서 여건이 될 수가 있겠죠. 저는 이런 측면이 뭐 리유스 케이스라고도 해볼 수도 있지만 저는 펀 유스 케이스가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계속 NFT를 이제 가치, 이제 자산으로 이제 보시는 그 관점들이 많이 이제 유스 케이스로 많이 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또 NFT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시고 그 NFT 가치 평가는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궁금하기도 하고. 네, 가치 평가는 NFT 뱅크죠. NFT의 가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저희가 소위 뭐 NFT 하면은 아주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 크립토 아트라고 당시에는 많이 표현했었는데 아트 작품을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아트 작품은 세컨더리 마켓이 거의 존재 안 하다시피 할 정도로 작아요. 예. 이게 근데 왜 도대체 사람들은 NFT 하면 다 아트 작품으로 생각할까 하면은 에브리데이스라고 비플에 예, 한 700억, 800억에 팔렸죠. 그런 것들 대서특필하기 참 좋은 거리잖아요.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의 뭐 와이프가 뭐 작품을 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되게 많이 썼어요 미디어에서. 그러다 보니까 NFT 하면 이퀄 그냥 아트 작품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아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발행 프라이머리 마켓 자체는 크지만 세컨더리 마켓이 거의 존재 안 하다시피 아트라는 것 자체가 좀 심리적인 게 크다 보니까 내 신금을 울려야 내가 구태여 지갑 열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크립토 아트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NFT를 좀 스펙트럼으로 펼쳐놓고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장르별로. 그래서 장르는 많죠. 크립토 아트, PFP, 그 다음에 컬렉터블스, 뭐 게이밍 NFT, 메타버스 랜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방금 말한 순서가 완전 넌펀저블한 이 극단에서부터 훨씬 더 조금 더 펀저블해지는 이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아트는 넌펀저블해요. 모든 아트 작품 다 달라. 같은 작가가 만들었다 할지라도 컬렉션을 막 여러 개를 하는 파나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면 다 달라요. 근데 조금 더 지나가서 PFP 같은 경우에도 다 다르죠. 그렇지만 여기에 트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크립토펑크는 에일리언도 있고 좀비도 있고 그다음 에이프도 있고 휴먼도 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가치가 다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숫자도 다르고 그 같은 특성을 보면은 그다음에 담배를 물고 있냐, 마스크를 끼고 있냐, 안경 선글라스 끼고 있냐 이런 트레이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꽝 대신 닭이라는 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있어 사람들은 얘는 대략적으로는 얘보다는 저렴하지만 쟤보다는 비싸겠다 하면서 이 가격 찾기를 해요. 그 다음에 좀 더 넘어가면 게임 아이템. 이건 되게 많이 겪어봤잖아요. 게임 아이템 뭐 바람의 나라, 메이플 스토리, 뭐 리니지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잘 아시잖아요. 요즘에 뭐 진명의 집행검 2억이다 다 알거든요. 대부분의 그 게임을 하는 분들은. 그 다음에 뭐 랜드는 훨씬 펀저블해요. 왜 펀저블하냐면 아마 요한님이 훨씬 더 잘 말씀해 주실 수 있겠지만 랜드에 이렇게 맵을 보잖아요. 그럼 맵에서 땅 하나하나가 이렇게 팔려요. 그러면 이쪽 땅과 그 다음에 이쪽 에어리아가 차이가 나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 강남, 강북 같은 느낌이라면 차이가 확 나요. 근데 이 안에선 대동소이에요. 네, 그래서 가격 레인지가 여기 이렇게 그 에어리아 단위로는 되게 크게 날지라도 이 안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프라이스 밴드가 어느 정도 안에 형성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NFT에 따라서 가치 평가를 하는 방식이나 주교하게 생각하는 요소도 다르고요. 얼마나 펀저블한지가 또 달라요. 그래서 딱 이런 특성들을 잘 반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랜드는 지역특을 잘 추출해내는 거. 이 랜드가 포탈 옆에 있냐, 길 옆에 있냐, 그 다음에 제네시스 플라자나 이렇게 핵심이 되는 곳 주변에 있냐, 그 다음에 내 옆에 주인이 샌드박스 네트워크가 됐든, 뭐 바이낸스가 됐든, 아니면 스눕덕이 됐든 이런 애들이 옆에 있으면 후광 평가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쪽 트래픽이 모일 거다라는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물 경제에서 우리 상권 분석했었던 이 심리적 요소들이 다분히 반영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더 비싼지는 이제 데이터를 많이 봐봐야겠죠. 그래서 호객 노노에서도 같은 개념으로 가격이 나오는 것처럼 NFT 뱅크에서도 같은 개념으로 그 랜드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PFP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트레이트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치게 되고요. 그래서 장르별로 저희는 모델을 만들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모델이라는 게 장르 내에서도 조금씩 다를 거잖아요. 그 조금씩 다른 것들이 파인 튜닝이 다 돼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는 모델을 만들고
네, 그렇게 가치 평가를 합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NFT를 또 어떤 분들은 단순한 거품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왜냐하면은 가격이 매겨진다는 건 수요와 공급인데 이 수요가 계속 정말 생길 수 있는 거냐, 소수에 의한 시장 조작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냐, 혹은 이게 계속 이제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누군가 계속 끊임없이 이걸 사고자 하는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 발생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이제 퀘스천 마크를 많은 또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NFT가 거품이냐 아니면 NFT 가격이 거품이냐 라고 보면은 NFT 가격은 분명히 거품이 많이 껴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근래 들어서는 더더욱이나 그랬었고요. 결국엔 우리가 거품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게 근본적인 내재적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반응에 의해서 그 가격이 높아졌을 때 그 갭만큼을 거품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NFT 가격이라는 것은 거품이 엄청 꼈었다. 지금 점점 빠지고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 충분히 거품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NFT 그 자체가 거품이었냐라면 우리가 지금 요한님이랑 벌써 뭐 1시간 반 넘게 얘기했던 것만 미뤄 보더라도 그 자체가 거품은 아니다. 요한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현상적으로는 거품이 올 수 있죠. 그리고 왔었고요. 그리고 그게 항상 모든 새로운 뭐 자산군이 발생했을 때마다 생겼던 현상이기도 하고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진짜 디지털 문명을 열어가는 열쇠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본질적으로는 그 뭐 기능으로나 가치적으로나 거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이제 거품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안 사신 분들이에요. 뭐 그거를 뭐 놀리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거품으로 접근하지 않고 결국에는 어떻게 내가 이거를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또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 오히려 조금 더 그런 접근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프로액티브하게 되고 주체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이게 뭐 거품이냐 아니냐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약간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가 너무 많다. 근데 물론 NFT 중에 사면 안 되는 것들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이 뭐 거품이 끼면 당연히 거품도 있고 스캠도 있고 한데 일단 NFT 이 시장 자체에 참여하는 거는 지금의 고점이라고 꼭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이제 제 쪽에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혹시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민수님이나 요한님이 보시는 NFT의 그런 트렌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좀 관심 갖고 보고 있는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아직 반신반의기는 한데 디센트럴라이즈드 커머스에 활용되는 NFT하고 그리고 패션 쪽에 관심을 저는 가요. 저는 그래서 패션 NFT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정리된 생각은 아니지만은 일단 첫 번째는 패션 관련 프로젝트들이 좋은 프로젝트들이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맞아. 그리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또 패션만큼 또 NFT하고 속성이 비슷한 게 없어요. 맞아. 그리고 그 안에는 또 패션도 커뮤니티가 존재를 해요. 사실 NFT가 먼저 게임에서 시작된 이유는 게임에는 분명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뭐 스포츠 NFT 나온 이유는 스포츠도 분명히 팬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은 패션의 그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패션 업계가 이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느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진지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쪽도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은 패션 업계나 하이엔드 쪽은 10대, 20대가 주 고객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NFT를 지금 막 약간 고민할 단계는 사실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소비력 갖고 있는 주 고객층은 사실은 NFT보다 실물에 더 관심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패션 업계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20대, 10대 그리고 미래 패션 사업을 우리가 공략해 나가느냐 했을 때는 NFT를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상당히 괜찮은 그런 NFT 패션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저는 그 패션과 커머스 쪽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냥 그게 다 넥스트 NFT의 뉴스케이로 보여줄 수 있는 그냥 가장 유력한 장르리라고 생각을 해요. 또 준비가 되고 있고 좀 그런 조금 단순한 접근에서도 좀 기대해 볼 만한 트렌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패션 당연히 저도 너무 관심 많고요. 패션 쪽도 진짜 되게 주요한 트렌드일 것 같다 그 생각 많이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멤버십으로서의 NFT도 앞으로 좀 더 다양해질 것 같아요. BAYC랑 크립토 펑크, 특히나 BAYC 같은 경우는
멤버십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컸었었는데 BAYC가 뭔지 아시죠? 골드 야트 클럽이 왜 지금은 이제 거의 뭐 1위의 NFT 프로젝트이죠. 지루한 유인원들의 유트 클럽이잖아요. 이 서사는 뭐냐면 그 에이빈이란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지성 투자한다 그러면 에이빈 크립토 펑크 하면은 크립토 펑크에 무지성 투자했다. 그래서 여기서 AB라는 게 계속 특히 NFT 씬에서는 AB란 단어가 되게 많이 쓰였었어요. 뭐 디파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디젠 이런 표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제너레이션 한다, 그러니까 후퇴한다. 무지성 투자 하도 하다 보니까는 더 이상 지성을 쓰지 않아서 이제 뇌도 쪼그라들고 유인원까지 간다. 그래서 그렇게 유인원들 해볼 거 다 해보고 산조선 다 겪어본 애들끼리 그냥 모여서 선상 파티 한다라는 컨셉으로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된 거죠. 그 바람에 되게 많은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 디젠들 사이에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멤버십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졌고요. 정말 내가 오지다라는 것들 표명할 수 있는 하나의 표식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또 많이 보는 것들은 뭐냐면 이제 막 준비되는 것들 중에 이런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들에서 그 NFT들을 이제 활용하려는 BAYC처럼 그렇게 좀 하이엔드의 멤버들 기반으로 해서 모일 수 있는 매개로서 NFT를 하는 것들도 요즘 많이 보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그런 거 관심 많이 가져요. 요즘에. 연예인들이 레스토랑 같은 거 요즘에 차리려고 하면 만들까 측면에 있어서 NFT를 활용해서 좀 다양한 시도들을 요즘에 많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멤버십 쪽도 앞으로 특히 한국에서는 또 붐이 오지 않을까. 해외에서는 이미 뭐 BAYC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지만 사실 한국에서 NFT를 멤버십으로 의식하고 쓰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잖아요. 사실 뭐 우리가 뭐 메타콩스 갖고 있어, 뭐 도치 사운드 클럽 갖고 있어.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단순히 그냥 투자 수단으로서 그냥 여겼을 뿐이지. 근데 이제 그게 매개가 돼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거점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요새 저도 이제 크립토와 현실 사이에 그걸 잇는 교두보들이 되게 많이 관심이 가고 그게 이루어졌을 때 시장이 훨씬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NFT가 되게 그 창구인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럼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너무 재밌게 오늘 이렇게 두 분 참여해 주셨는데 짧게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면 저희가 오늘 마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나 요한님이랑 같이 와서 하면 항상 재밌는 것 같아요.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새로운 생각들도 많이 해볼 수 있는 항상 계기여서 오늘도 역시나 너무 좋았고요. 논스는 항상 올 때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커뮤니티 자체가 존재한다는 게. 그래서 더 자주 이렇게 놀러 와서 많은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주 초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훈훈 모드로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데니얼 대표님하고 나올 때마다 저 질문을 또 저렇게 접근하시고 저렇게 대답하시는구나 라는 부분들 너무나도 항상 감동을 받고 있어서 저도 항상 배우고요. 더 배우고 싶고요. 요한님 답변도 너무 와닿고 되게 진솔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일에만 좀 찌들어 있다가 또 이렇게 논스의 분위기를 또 받아가니까 여기 그 붓캠프 레벨스라고 돼 있나요? 그 레벨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두 분 오늘 모두 이렇게 참여해주시고 깊은 얘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